자, 그래서 모형의 설명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R제곱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제 R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 모형에 포함이 되는 독립변수의 수에 따라서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R제곱 값도 커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서 어저스티드 R제곱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요거예요. 모델 설명력의 통계적인 유의미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만든 모형이 상수항만 포함이 되어 있는 모형, 즉 설명력이 0인 모형에 비해서 얼마나 더 잘 종속변수를 설명을 하는지, 그리고 상수항만 포함이 되어 있는 모형의 설명력과 우리의 모형이 갖는 설명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모형이 갖는 설명력의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론 통계, 즉 가설 검정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그때 사용을 하는 귀무 가설이 무엇이냐면 요거예요. 상수항만 들어있는 모형의 설명력과 우리가 사용을 한 모형의 설명력이 동일하다. 즉 우리가 갖는 모형의 설명력이 0하고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귀무 가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무 가설을 기각하길 원하는 거죠. 자, 얘는 어떠한 그 검정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기각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F테스트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파라미터에 대한 귀무가설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테스트 방법을 사용을 한 거예요? t-테스트를 사용을 한 거죠. 왜? t분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모형의 설명력에 대한 귀무가설을 우리가 기하갈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t-테스트가 아니라 f-테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t-테스트는 왜 t-테스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당 귀무가설 기각 여부를 결정을 할 때 사용이 되는 분포가 t분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여기는 왜 f-테스트가 될까요? 이러한 귀무가설을 기하갈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포가 어떠한 분포이기 때문에 F분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나요? 자, F테스트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분산 분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분산 분석은 다른 게 아니라 모형이 갖고 있는 혹은 모형이 설명하는 분산의 크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검증 방법, 검정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형이 갖는 설명력의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우리가 F테스트를 가지고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종속 변수가 갖는 전체 분산이 어떠한 분산과 어떠한 분산으로 구분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형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 플러스 무엇으로 구성이 될까요? 종속 변수가 갖고 있는 전체의 분산은 이거랑 비슷하죠? 얘네들은 분산은 아니긴 하지만 분산을 계산할 때 사용이 되는 애들이에요. 분산을 계산할 때 이제 분자에 올라가는 애들이죠. 얘네들을 자유도를 가지고 나누게 되면 분산에 대한 추정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종속 변수가 가지고 있는 전체 분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분산과 어떠한 분산? 우리가 사용한, 우리가 제시하는 모형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과 설명이 되지 않는 분산이 되는 거죠. 자, 1번과 2번 중에서 어떠한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모형이 갖는 설명력이 커지는 거예요? 저 1번이죠. 맞나요? 자, 그리고
요 귀무가설은 언제 기각될 확률이 커질까요? 우리의 모형이 갖는 설명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귀무가설이 기각될 확률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왜? 이 귀무가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시한 모형이 갖는 설명력이 0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형이 갖는 설명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를 기각할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맞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모형이 갖는 설명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종속 변수가 갖고 있는 전체 분산 중에서 어떠한 분산의 크기가 커진다고요? 1번의 분산의 크기, 즉 우리의 모형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분산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무엇에 비해서 설명이 되지 않는 분산의 크기에 비해서 커진다고요. 그러면 2로 나눈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증가할까요? 작아질까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왜?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형의 설명력이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의 모형의 설명력이 커져야지만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을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F테스트에서는 이 1번 분산 나누기 2번 분산의 값을 추정을 합니다. 그게 F값이 되는 거예요. 그 값이 F분포를 따르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1번이 뭐라고요? 모형에 의해 설명이 되는 분산이죠. 얘는 어떻게 추정이 되냐면 SSE 나누기 DF, 해당 DF예요. 걔를 보통 DF1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추정이 되냐면 SSR 나누기 해당 DF죠. 걔를 DF2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분산에 대한 추정치예요. 얘가 뭐라고요? SSE가 Explained Sum of Squares죠. 우리의 모형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정도예요. 흩어진 정도 중에서. 그리고 SSR은 Residual Sum of Squares. 흩어진 정도 중에서 우리의 모형이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그리고 각각의 DF 자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분산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mean squares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을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모델 mean squares라고 부르고요. 얘를 residual mean squares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mean squares가 분산에 대한 추정식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추정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 데이터에 적용을 하게 되면 추정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모델 mean squares를 residual mean squares로 나누게 되면 얘가 무엇에 대한 추정식이라고요? 얘에 대한 추정식이라고요. 모형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에 대한 추정식이고 얘는 설명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추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떠한 분포를 따르게 될까요? 모델 mean squares를 residual mean squares로 나눈 값은 어떠한 분포를 따르게 될까요? 여기 나와 있죠. 얘 F분포를 따릅니다. 얘가. 그래서 F분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F테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이 식을 샘플 데이터에 적용해서 구한 추정치의 값이 크면 클수록 이 앞에서 보여준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증가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얘가 무엇에 대한 추정치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이 얘기를 했죠. 1번 분산을 2번 분산으로 나눈 값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당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에 대한 추정치를
혹은 추정치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당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예요? 이 값이 얼마만큼 커야지 해당 귀무가설을 우리가 안전하게 확신을 갖고 기각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t-테스트에서 했던 것처럼 어떠한 영역을 설정을 해야 될까요? 기각 영역을 설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기각 영역의 크기는 무엇과 동일하게 해야 할까요? 유의 수준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F분포를 사용하는 경우에 즉 이러한 식을 샘플 데이터에 적용해서 구한 추정치를 가지고 해당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각 영역은 양쪽에 해당 분포 양쪽 꼬리에 다 설정을 할까요? 아니면 오른쪽 끝에만 설정을 할까요? 언제 여러분들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증가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각 영역이 어디에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커진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작으면 작을수록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각 영역은 어디에만 있어야 되냐면 이게 F분포예요. 오른쪽 끝에만 있어야 된다고요. 왜? F값이 이쪽으로 갈수록 어떤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구한 F값이 이 기각 영역 안에 존재하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당 유의 수준 하에서 해당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0.05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F분포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가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분자에 있는 민스퀘어즈 있죠. 얘를 구할 때 사용했던 DF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분모에 해당하는 민스퀘어즈가 있잖아요. 걔를 구할 때 사용했던 DF가 여기 있죠. 이 두 개의 DF에 따라서 무엇의 형태가 결정이 되냐면 F 분포의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잠시만요. 보이나요? 이게 지금 F 분포예요. 그래서 이 D1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자에 존재하는 MS를 구할 때 사용이 된 DF, 자유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D2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모에 존재하는 리지듀얼 민스퀘어즈를 구할 때 사용이 된 DF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와 분모에 있는 DF에 따라서 자유도에 따라 가지고 이 형태가 결정이 되게 되고요. 기각 영역은 어디에만 존재한다고요? 오른쪽 끝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F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R에서 선형외기 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아까 R로 한번 다시 가보죠. 여기서 수행을 했었죠. 맞나요? 이러한 명령문을 가지고 우리가 선형외기 분석을 수행을 했다고요. 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아까는 요것만 살펴봤었죠. 각각의 모수에 대한 추정치가 얼마고 t-밸류가 얼마고 그것만 확인을 했었는데 밑에 보면은 여기에 뭐가 나와요? F값이 나오죠. 맞을까요?
그래서 F값이 얼마래요? 7.151이에요. 걔에 대한 P밸류가 0.007725예요. 그러면은 이 7.151이라고 하는 특정한 F값은 해당 F분포에서 기각 영역에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 P밸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F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F분포는 그립시다. F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F값이 여기잖아요. 이 오른쪽 영역의 크기가 F값이 지금 얼마였어요? 7.151이죠. 이 옆에 있는 영역의 크기가 P밸류가 되는 거예요. 이 P밸류가 얼마래요? 0.0077인가요? 네, 이 정도 되는 거죠. 얘가 얼마보다 작아요? 0.05보다 작죠. 그러면 이 F값이 기각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기각 영역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무엇을 기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귀무가설. 어떠한 귀무가설? 우리가 제시한 모형의 설명력이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귀무가설, 상수항만 존재하는 모형의 설명력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귀무가설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모형이 갖는 설명력이 무엇보다는 좋다? 상수항만 포함이 되어 있는 모형보다는 좋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F분포의 형태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첫 번째 DF랑 두 번째 DF, 분모에서 사용이 된 DF랑 분자에서 사용이 된 첫 번째는 분자죠. 분자에서 사용이 된 DF랑 분모에서 사용이 된 DF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해당 F분포의 DF가 여기 나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래서 1이 무엇이냐면 분자에서 사용이 된 DF가 됩니다. 그리고 분모에서 사용이 된 DF가 524예요. 그래서 F 테스트의 결과를 리포트할 때는 이 첫 번째 DF랑 두 번째 DF의 값도 여러분들이 같이 리포트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리고 첫 번째 DF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DF는 무엇의 수와 같대요? 응? 분자에 있는 DF는 무엇의 수와 같다? 모형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의 수와 같은 거예요. 자, 지금 여기 R에서 우리가 사용한 모형에는 독립변수가 몇 개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에듀케이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DF1의 값이 1이 된 거예요. 자, 이 524 분모에서 사용이 된 DF의 값은 무엇과 같냐면 여기 나와 있죠. 무엇과 같대요? 샘플 사이즈 빼기 파라미터의 수와 같은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한 모형에는 파라미터가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지금 524가 나왔죠. 그러면 샘플 사이즈는 얼마일까요? 여기에서 샘플 사이즈가 얼마예요? 파라미터의 수가 몇 개예요? 우리가 사용한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수가 몇 개죠? 파라미터의 수는 두 개예요. B0도 포함이 되어 있죠. 맞아요? B0랑 B1이 있다고요. 파라미터 수가 두 개예요. 그래서 샘플 사이즈는 지금 526이 되는 거고요. 이게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24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 모델이 갖는 설명력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미성 우리가 F테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 내용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등분산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을까요? 그래서 등분산 가정이 위반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용해야 되는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계산하기 위해서? 추정식의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맞을까요? 자, 그 설명을 하면서 제가 짧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등분산 가정이 만족하는지, 즉, 요 가정이죠. 이 가정이 만족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는 사람 있을까요? 무슨 테스트? 네, 이거 Y 테스트예요. 왜 Y 테스트예요? White라고 하는 학자가 제안을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나요? 이 사람이 언제 제안을 했지? 1980년에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때쯤 했어요. 자, Y 테스트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한 F 테스트를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앞에서는 독립변수가 하나만 있는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등분산 가정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일반화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는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등분산 가정이 위반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Y-테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분산 가정이 의미하는 게 이거죠. 맞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 X가 지금 볼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형에 존재하는 독립변수들의 벡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형에 독립변수가 K개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맞을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평균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나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써야겠죠. 정확하게 하려면.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했었죠? 응? 자, 얘는 얼마예요? 선형에게 모형에서 얘 얼마죠? 얘 0이죠. 왜? 우리가 편향이 없는 추정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을 사용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따르면 얘는 0이에요. 뭐만 남아요? 얘만 남는다고요. 오케이? 이게 지금 얼마래요? 등분산 가정 같은 경우에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자,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거.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제가?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편향이 없는 추정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가정 요거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무엇과 무엇의 상관관계가 없다? 맞아요. 자, 그럼 얘는 똑같은 형태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상수예요. 얘도 상수고 그 값만 다른 거예요. 이게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둘 다 상수라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럼 얘는 무엇과 무엇 간의 상관관계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응? 그렇죠. u 제곱과 여기 있는 x들하고의 상관관계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0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좀 더 나가면 이 독립변수들로 구성이 된 함수랑 이 u 제곱이랑 상관관계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가서는 이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독립변수들의 함수들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뭐 x1 1차 항도 있고 x1의 제곱 2차 항도 있고 x1의 3승 이렇게 있겠죠. 얘네들도 다 뭐예요? 독립변수의 함수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러한 독립변수들로 구성이 된 함수하고 u 제곱하고의 상관관계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y 테스트에서는 어떠한 펑션들만을 사용을 했냐면 이 독립변수의 1차항 그리고 2차항 그 다음에 독립변수들 간의 인터랙션 텀만 사용을 했어요. 걔네들만 사용을 해도 모든 독립변수들에 대한 그러니까 독립변수들에 대한 모든 펑션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1차항과 2차항 그 다음에 인터랙션 텀만 들어가 있는 펑션들하고의 이 u제곱하고의 관계만 파악을 해도 이게 만족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충분히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라고 화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증명을 했다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모형 안에 독립변수가 x1과 x2 두 개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등분상 가정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의 식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x1과 x2로 구성이 된 어떠한 함수와 u 제곱 간의 상관관계가 얼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이게 0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런데 이 함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맞을까요? x1과 x2로 표현이 될 수 있는 펑션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모든 형태의 펑션들하고의 u제곱하고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없이 어떠한 텀으로만 구성이 된 펑션하고의 상관관계를 보면 된다고요? 1차항, 2차항 인터랙션 텀만 넣고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도 얘가 만족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게 누구라고요?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제안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화이트 테스트라고 부른다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x1과 x2와 x1의 제곱과 x2의 제곱 그 다음에 인터랙션 텀 x1 곱하기 x2 이 5개의 텀이랑 뭐랑 상관관계가 없다? u 제곱이랑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고요. 이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f 테스트를 가지고 보여준다고요. 즉 어떻게? u 제곱을 종속 변수로 하고요. 어떠한 회기식을 여러분들이 세우게 되냐면 이러한 회기식을 세워요. 물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에러텀이 들어가야겠죠. 자, x1과 x2로 표현이 되는 펑션과 u 제곱과 상관관계가 0이면 여기 있는 얘네들이 얘는 아니죠. 얘네들이 얼마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얘네들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랑 얘네들이랑
얘네들이랑 얘네들이랑. 응? 자, 얘네들이 0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F테스트에서 우리가 F테스트의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기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 모형이 갖는 설명력이 무엇과 동일하다라는 게 귀무가설이에요. F테스트에서 사용을 하는 상수항만. 얘만 들어가 있는 모형의 설명력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F테스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귀무가설이라고요. 응? 걔를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해당 귀무가설은 얘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타 1, 세타 2, 세타 3, 세타 4, 세타 5 얘네들이 다 얼마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0이라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기각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얘를 기각을 하면 등분산 가정이 만족이 된 걸까요? 아니면 기각을 못하면 등분산 가정이 만족이 된 걸까요? 이제 못해야죠. 왜? 등분산 가정은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독립변수로 구성이 된 어떠한 펑션과 u제곱 간의 상관관계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게 이 귀무가설이기 때문에 걔를 기각을 못해야지만 등분산 가정이 만족이 된 거고 반대로 걔를 기각을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분산 가정이 만족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을 한 추정식의 분산을 구할 때 사용을 하는 두 개의 식 중에서 어떠한 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분산 가정이 만족을 못하면 즉 얘가 기각이 되면 두 번째 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연결이 될까요? 응? 자, 그런데 이 u제곱 u가 뭐예요? 에러항이죠. 맞을까요? 그럼 u제곱을 우리가 실제로 그 값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면 무엇을 사용을 해야 돼요? 샘플 데이터로부터 구한 추정치를 사용을 해야 되죠. 자, 에러항에 대한 에러텀에 대한 추정치가 무엇이라고요? 샘플에 존재하는 잔차라고요, 잔차. 잔차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독립변수에 대한 값은 샘플 데이터에 대해 존재해요. 그래서 F테스트를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될까요? 자, 직접 한번 해보죠. 제가 제공한 R 스크립트 파일 중에서 ytest라고 하는 요 파일 보여요? 요거? 여기 있어요. 요거를 돌려보면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고요. 데이터 불러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에듀케이션과 익스피리언스를 독립변수가 두 개죠. 그리고 웨이지를 종속변수로 해서 선형회귀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요거 있죠. 여기 BP 테스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얘가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한 Y 테스트에 대한 코드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독립변수에 대한 1차항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랙션 텀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Y 테스트는 독립변수의 1차항과 독립변수들의 인터랙션 텀과 무엇을 포함을 해야 된다고요? 2차항을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차항을 이렇게 i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입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돌리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떠한 테스트로 Y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 거냐면 Y 테스트랑 거의 비슷한 브루시 페이건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요 테스트에 인터랙션 텀과 2차항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Y 테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Y 테스트를 수행을 한 거예요. 자, P-밸류가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F 테스트에 대한 P-밸류가 되는 거예요. 자, P-밸류가 0.05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당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각할 수 없어요. 그럼 등분산 가정이 만족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만족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얘도 써보고 얘도 써봤잖아요. 이 밑에 거를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 밑에 거를 왜 썼죠?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밑에 거는 등분산 가정이 위반이 되었을 때 추정식의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코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코드는 등분산 가정이 만족한다라는 상황에서의 분산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를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응? 왜? Y 테스트를 해봤더니 p-밸류가 나왔는데 p-밸류가 0.05보다 크기 때문에 해당 귀무가소를 기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분산 가정이 만족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반적인 순서가 이해가 될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